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6강 PLSSM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 효과 분석 실습 1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실습 화면을 보시면 페이지는 교재 1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 실습 6-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은 뭐냐면 6장의 호소학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연속형 조절 변수일 때 이런 경우고요. 모델은 호소학 교육 만족도 모델입니다. 이러한 이제 단순 조절 모델을 가지고 조절 효과 검증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 변수는 여기에서 연속형 조절 변수로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강의 서비스 품질이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은 조절 효과 분석 가설은 뭐냐면 수강생들의 자기 효능감은 강의 서비스 품질과 학습자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조절 변수인 자기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강의 서비스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절 효과 분석을 이제 PLS에서 해야 되잖아요. PLS, SEM에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안 됐었거든요. 이 중요한 라인이 있잖아요. 점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점선 라인이 여기에 연결되지 않았었거든요. 3.0 버전까지는. 그런데 4.0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향상되면서 바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밖에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큰 장점으로 이 직접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조절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강의 서비스 이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이 수준에 따라서 자기 호응감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이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때는 플러스 효과 즉 강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완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대립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습에서는 아마 이 선을 연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리 결과를 보는 건데 유의 수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의 P 값을 봤을 때 이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면요. PLS, SEM 알고리즘을 돌리면 나와요.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실행하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단순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결과가 있어요. 어널리시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그림에서 통계적 유의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쪽이 뭐죠? 독립변수죠? 독립변수가 뭐예요?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강의 서비스 품질이죠. 그리고 종속변수는 뭐예요? 변수는 학습자 만족도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조절 변수 수준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균적인 값을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강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수록 뭐가 올라가요? 학습자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까만색이 뭐냐면 높은 집단이거든요. 높은 집단인데 지금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완화 효과인지 또 강화 효과인지를 이제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조절 효과 조절 변수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는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 분석한 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기본 가설은 당연히 이제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채택이 됐네요. 채택이 됐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조절 효과 검증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강의 서비스 품질이 여기에서 뭐가 돼요? 독립변수죠. 그리고 학습자 만족도가 뭐예요?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조절 변수죠. 모더레이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우겠습니다. 자, 결과를 잘 보시면 이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 상호작용항이 학습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이거는 조절 효과가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도 강의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면 학습자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어떤 수준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지더라. 이거를 이제 검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재 188페이지 제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실습 문제 6-2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들어가시고요. 쭉 내려와서 import project from 백업 파일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을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탕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서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습할 프로젝트는 호소학이죠. 호소학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호소학 프로젝트 열기, 그다음에 세이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화면 이렇게 옮기고요. 자, 이 호소학 프로젝트 더블 클릭하시죠. 그다음에 교육 만족도 모델 더블 클릭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조절 변수를 만드는 걸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에 들어갈 것이 지금 자기 효능감이네요. S1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세요. 왼쪽 키보드에서 누르고 페이지 다운 오른쪽 밑에 하단에 페이지 다운 눌러가지고 이렇게 세븐까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왼쪽 누르시고 드래그 끌어가세요. 놓지 말고 계속 끌어가서 바탕화면으로 가서 이제 그 그리기 창이죠. 놓으세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한국말로 자기 효능감 이렇게 엔터키 치겠습니다.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변수명이 이 특정 모델이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은 이제 영어로 다 거의 제가 잠재 변수명을 명칭을 부여했었는데 이렇게 한글로 해도 결과가 잘 나오니까요. 한글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위에 상단에 커넥트를 눌러야 되겠죠? 커넥트. 예, 누르시면 선택이 됐고요. 다시 자기 효능감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왼쪽 마우스 딱 누른 상태에서 끌고 오세요. 뒤로 선으로 끌고 와서 이 선에다가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됐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셀렉트를 한번 눌러주시고 반듯한지 안 반듯한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거의 반듯하네요. 그럼 놓으시고 자기 효능감 글씨가 여기에 지금 오버랩 됐으니까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이제 조절력과 모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력과 모델을 이제 완성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먼저 이제 분석할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칼큘레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PLSSM 알고리즘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결과 유형은 이제 표준화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디폴트니까요. 이렇게 표준화한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스타트 칼큘레이션.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PLS SEM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무슨 가설 검증할 수 있는 T값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경로 개수들이 이렇게 계산되었을 뿐이에요.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우리가 조절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돌리고 나면 여기에 파이널 리절트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라고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이제 이론적 부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 이 조절 변수,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조절 변수가 이 수준에 따라서 강의 서비스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이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에디트 뒤로 한번 가시고 에디트 누르시고요. 자, 칼큘레이트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부트스트래핑을 눌러주세요. 부트스트래핑 하시고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뭐 그대로 두셔도 되겠네요. 패스트로 해도 돼요. 여기서는 퍼센탈 부스트랩 그대로 디폴트로 두시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칼큘레이션. 자, 이 결과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잘 보시면은 여기 조절 효과 그림에서 보시면은 개수 크기가 마이너스 0.097이고 유의 확률이 어때요? 0.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가설이 채택되었죠. 다시 말하면 자기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강의 서비스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표 형태로 보려면 파이널 리절트로 가시고요. 패스 코이피션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는 대로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지막 자기 효능감 이쪽 부분이죠. 여기가 어디 뭐예요? 조절 효과 검증 결과를 나타내는 곳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핏값만 보시면 돼요. 핏값. 핏값이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어때요? 0.000 나왔어요. 그래서 0.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결과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기술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교재 19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94페이지 보면 제가 해설해 놓은 걸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분석 결과를 보면 상호작용항의 표준화 개수가 마이너스 0.097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있어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제 베타값, T값, P값 이렇게 기준을 써놨고요. 모델에서 독립변수인 강의 서비스 품질이 종속변수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가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플러스 나왔죠? 강의 서비스 플러스 0.536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호작용형 변수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예요? 0.097.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에서 상호작용 변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이제 조절 변수인 자기 효능감의 값이 커질수록 독립 변수인 강의 서비스 품질이 종속 변수인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약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화 효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강 PLS-SM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 효과 분석 7습 1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